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23분입니다. 연일 해킹과 관련된 기사가 대한민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SKT 사건이 지금 봉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한국 고용정보, KS항공 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대규모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좀 묻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좀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못 잡을 거다에 저는 좀 걸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미 알려진 방법으로 이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조금 못내 아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기사가 알려진 거는 이제 데일리 CQ 기사입니다. 네, 최종 편집이 된 건 이제 4월 28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일리 CQ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알 수 없는 해커죠. 누군가가 KS 한국 고용정보에 이제 22GB 분량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가지고 그걸 다크웹에서 15,0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우선 이 KS 한국 고용정보라고 하는 회사는 BPO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유출됐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도 있지만 고객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내부 임직원 데이터가 이게 모두 유출이 됐습니다. 이 관련 경위를 좀 살펴보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그건 조사 결과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루마C2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이제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2025년 4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라고 알려진 레코디드 퓨처의 보고서가 있나 봐요. 거기에 따르면 얘네가 이제 이걸 인식을 한 거죠. 네, 이거를 해외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건 좀 찾아보세요.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보안 업체들이 평판 체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픽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정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식 도메인으로 알려진 이제 ks.co.kr의 관리자 계정이 이제 요 악성 코드에 의해서 탈취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건 이런데, 이 악성 코드가 유출하는 정보가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각종 크레덴셜 정보, 그 다음에 세션 토큰, 그 다음에 브라우저 자동 저장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은 관리자 패스 없이 또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용자 인증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앱 같은 데 보시면 네이버에 로그인 돼 있잖아요. 전원을 껐다 켜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죠.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이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수집해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구체적으로 유출이 됐냐면, 요게 이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까지 몽땅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암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부는 평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이제 평문인 채로 유출이 되는데, 임직원분들께서는 조금 더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가 같이 유출이 됐네요.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통장사본, 사진, 근로계약서, 자필서명, 서명까지요.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냥 몽땅 다 유출됐습니다. 심지어 이게 좀 안타까운데 퇴사한 임직원들 정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의 인사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겠죠. 이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가 순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보를 획득한 해커는 자신이 획득했다라는 어떤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크웹에다가 이런 걸 올려놨어요. 내가 이런 거 털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임직원 막 정보가 엑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도 다 나오는데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임직원분들 중에 이제 또 SKT를 쓰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참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KS 한국고용정보 임직원, 그러니까 전 임직원 포함해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뭐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은행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계좌를 좀 당분간은 적어도 쓰지 마시고요. 다른 계좌를 쓰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휴대폰이 이제 신규 가입되지 않도록 그런 세팅도 이제 패스해서 설정할 수 있죠. 네, 신규 개통 불가능하도록 세팅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지금 KS 한국고용정보에서는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니 왜 일이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민감한 정보가 있었다면은 그 민감 정보를 좀 암호화를 해서 보관을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제 DRM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문서 보안 체계라든지 DRM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보호를 잘 해놨더라면 이게 좀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좀 피해가 덜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는 늘 있어야 되겠죠. 다 좋은데 그게 통제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어떤 서버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웹 서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와스 같은 게 있고 보통 이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ISMSP 인증도 받고 막 이런 기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어떤 관리자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관리자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 웹서버도 접근되고 요 내부 와스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 물론 이제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 웹을 타고 이제 내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퍼미션이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직접 접근을 못하게 이제 이걸 통제를 해놨더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웹서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DMZ 구간에 빠져 있는데 외부에서 아무라도 이 웹 서비스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하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 관리자 시스템이라는 게 분리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서비스 시스템과 관리자 시스템이 묶여 있는 구조였다면 안타깝지만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이 웹서버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외부 접근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관리자다라고 하면은 이 관리자가 내부 시스템의 어떤 민감 데이터를 보는 것은 한정적으로 이 관리자의 IP 주소는 뭐 어떻게 정해준 다음에 여기만 특정 PC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부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설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었는가.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에 이제 회사망에 접근할 때는 이제 VPN을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이게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이제 사내 PC에 설치하도록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관리 체계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 대표적으로 이제 EX 파일이나 윈도우 같으면 이제 DLL 같은 것들이죠. 이런 소위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코드 사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명에 만약에 이제 바르면은 일단 적어도 이걸 만든 원 제작자가 만든 코드랑 완벽히 일치함. 근데 만약에 서명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다? 이제 위조됐거나 변조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한국 고용정보가 이제 잘 하고 있었는지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그 한국 고용정보가 해킹될 때 이제 사용됐던 게 이런 악성 코드거든요. 임포스틸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기에 사용된 이제 루마 C2라고 합니다. 이제 요게 사용이 됐는데 루마 뭐 룸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비다르 룸마 시트 임포스틸러 뭐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무튼 요게 지금 보시면 2024년 4월 기사거든요. 이때 이미 이게 극성을 부리고 있었고, 이때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도비 상용 프로그램 크랙 버전 요런 거 관련돼 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게 DLL 뭐 EXE 전부 다 이거 몽땅 다 실행 파일이잖아요. 이런 걸 받아다가 실행하면서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랩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1년 전 거에도 이미 유튜브를 통해 배포되는 뭐 비다르, 뭐 룸마 C2, 임포스틸러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수의 사용자가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크레덴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한국 고용정보 내부 임직원에 특히 그것도 관리자 시스템에 이 룸마 C2가 상륙하게 됐을까? 요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부 임직원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실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 루마 뭐 혹은 룸마 영어 발음은 뭐 가끔 이제 표기가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룸마 C2에서 C2는 CNC를 뜻합니다. 커맨드 앤 컨트롤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PC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악성 코드에 딱 감염이 되잖아요. 얘가 이제 악성 코드에 쓱 감염이 됐다라고 가정. 뭐 어떤 경로로 뭐 이렇게 크랙을 다운로드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든지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악성 코드가 상륙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서버가 있겠죠. 그걸 방금 말씀드린 이제 CNC 서버라고 하는 거고 이 CNC 서버로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뭘 하지? 명령을 내려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해커가 이 CNC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다가. 요 밑에 이제 악성 코드는 이걸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명령이 날라오면 그 명령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수행한 결과를 어떻게 여기에다 대고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업로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블라블라.zip 파일이다 zip 파일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해커는 저걸 그냥 다운로드 받아갖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CNC 서버인데 이 CNC 서버에 해커가 접속을 해서 지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설명하자면 그래요. 이거를 완전히 못 쓰게 손상시켜 버리거나 다 날려 버려요. 그러면 증거가 인멸되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저 CNC 서버가 어디에 있다, IP 주소가 뭔지까지는 알 수 있지만 한 발 늦은 거죠. 해킹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얘는 사실상 손상돼서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IP 주소 알아봤자 얘는 이미 정보 빼돌려 가지고 유유히 사라진 후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러시아권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얼마 전 SKT는 뭐 중국발 해킹이라는 것으로 많이 추정이 됐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러시아권이라서 네. 네, 보안은 참 글로벌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브라우저 저장 정보, 세션 쿠키, 암호화폐 지갑 데이터, 블라블라 이런 거를 다 수집해 가지고 어떻게 zip 파일로 압축한 다음에 HTTP로 시드 서버에 전송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더 안타까운 거, 네, 요 루마 C2 스틸러도요, 얘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네, 얘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기법을 이 소스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핵심은 유입 경로죠.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SK 한국 고용정보 시스템에서 지금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초의 이제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불해야 될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내부 임직원의 규정 위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좀 많은 손해 배상액을 지불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요거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데 다른 거 말고 요거 한번 보세요. 함수 이름이 extract firefox profile data 요런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뒤져 가지고 그걸 무슨 목적으로 왜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하는지, 어디에 보면 뭐가 있는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시기 1년 전 또 해외 뉴스가 있는데 여기 더 해커 뉴스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악성 코드 걸린 사람이 그럼 다 어디서 크랙다운 받아갖고 걸린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크롬 업데이트라고 판단하기 딱 좋겠죠. 이런 게 이제 피싱 사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크롬 업데이터라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클릭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켜 버리면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얘가 뭐 내부에서 이제 파워쉘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DNS 캐시도 달리고 뭐 또 표시하고 여기 매리어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악성 코드 배포에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어쨌든 더 해커스 뉴스에도 안랩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년도에?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유행하고 분석되고 알려진 건 뭐 그 전년도쯤이겠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서명 정보입니다. 이게 이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할 때 함께 사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루트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루트 인증서를 만약에 이제 임의로 설치하면은 조작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조작이 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일 방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 참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가능성이 있다. 안랩에서 분석한 이제 룸마 C2, 얘는 이제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뒤져서 정보를 빼낸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기술적인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룸마 CNC에 대한 안랩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다운로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크랙 소프트웨어 사용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사내 PC에서, 회사 PC에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특히나 여러분 집에서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코인 관련돼서 이제 지갑이 몽땅 털려도 상관없다 하시면 이런 거 이제 크랙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게 이제 필수인데, 할 수만 있다면 루트 인증서 검증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기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각 PC에 설치되어 있는 루트 인증서에 대해서 꼭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는 없고 관련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이제 인증서, 루트 인증서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실행창에다가 cert.mgr.msc라고 입력해 보세요. 인증서 관리자 실행되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루트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몽땅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조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래요. 어떤 우리 전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배 비슷해요. 배 비슷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 배에 올라타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보안 사고에서 제일 흔한 경우는 바깥에서 와갖고 여기를 부시는 게 아니고 내부에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배에 구멍을 뚫는 짓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두가 위험해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 겁니다. 2중, 3중에 이제 고초를 겪고 계실 게 분명한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건 좋아요. 특정 뭐 어떤 국가에 대한 뭐 비난을 하시든 뭐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 군인이고 소방대원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보안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